하반신 완전 마비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정은 당황스러워서 못 본 척했습니다. 혹시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건 아닐까? 시아버님도 그런 상황이 부끄러우신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수정아. 괜찮아요, 아버님.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아버님을 돌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완전히 마비된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시아버님을 전동 휠체어에서 편안한 소파로 옮겨드릴 때였습니다. 수정이 시아버님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일으키는 순간 또다시 그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은 시아버님을 케어하는 프리랜서 디지털 아티스트 수정 씨의 실화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수정은 올해 55세로 30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프리랜서 디지털 아티스트입니다. 남편 재우는 52세로 유명 게임 개발 스튜디오의 리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정과 재우는 시부모님과 따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신 후 시아버님은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시아버님은 올해 78세로 아내를 여의고 난 후에도 세계 여행 사진작가 일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아직 건강하니까 일해야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시아버님이 촬영을 마치고 차를 운전하던 중 큰 사고가 났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촬영용 밴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죠. 척추 손상이 심해서 하반신 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정은 남편과 함께 병원에 달려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렌즈를 들고 전 세계를 누비시던 시아버님이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거든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시아버님은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져 보였습니다. 2달간의 병원 치료가 끝났을 때 의사의 진단은 확정적이었어요. 하반신 완전 마비입니다. 앞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해요. 재우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정아, 아버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겠어. 수정도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시아버님을 모셔온 첫날, 수정은 혼란스러웠어요. 안방을 시아버님께 드리고 부부는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휠체어를 탄 시아버님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렇게 역동적인 사진으로 세상을 담으시던 분이 이렇게 조용해지시다니. 며느리 고생 많이 시키는구나. 시아버님이 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짠해졌습니다. 수정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시아버님의 하루를 시작해 드려야 했거든요. 먼저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남자 어른의 몸을 돌봐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수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식사 시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목에 힘이 없으셔서 혼자 드시기가 힘드셨거든요. 아버님, 제가 떠드릴게요. 수정은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떠드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처음에 거부감을 보이셨어요. 이런 걸 며느리가 해야 하나? 하지만 수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목욕시키는 일은 가장 힘들었어요. 휠체어에서 욕조로 옮기는 것부터 만만치 않았거든요. 재우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게임 개발 프로젝트가 바빠서 수정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하반신 마비지만 상체는 여전히 묵직하셨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수정은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시아버님도 점점 수정에게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덕분에 살겠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뿌듯하면서도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수정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밤중에 부르시면 일어나야 했거든요. 수정아, 미안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왠지 애틋했습니다. 재우는 점점 집안일에 무관심해졌어요. 고생한다. 한마디만 하고는 자기 일만 했습니다. 수정은 서서히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멀어지고 시아버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수정은 최선을 다해 시아버님을 돌봤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정은 그저 성실하게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직은 단순히 가족을 돌보는 마음뿐이었어요. 시아버님을 모시고 산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수정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간병 생활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재우는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어요. 신작 게임 출시가 코앞이라 야근이 많아. 하지만 수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안 분위기가 답답해서 일부러 늦게 들어온다는 것을. 여보,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부탁해봤지만 재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나도 하루 종일 개발하고 와서 피곤해. 그리고 그런 건 여자가 더 잘하잖아. 남편의 말에 수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어요. 남편은 점점 무관심해지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정은 친구 영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영희는 수정의 중학교 동창이에요. 수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이는데 시아버님 케어하느라 좀 힘들어. 영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도와주지? 남편은 바쁘다고 하네. 게임 개발 때문에. 수정은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남자들은 다 그래. 힘든 일은 다 여자 몫이라고 생각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수정은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었거든요. 시아버님은 점점 수정에게 의존하게 됐어요. 수정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보람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온종일 시아버님만 신경 써야 하는 생활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수정은 혼자 울었습니다. 재우는 또 야근이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가 뭐 하고 사는 건지. 타블렛으로 작업을 하려다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니. 친구들은 다들 자유롭게 전시회도 열고 작업 여행도 다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을 씻겨 드리던 중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연속으로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반신 완전 마비라고 했는데 목욕 중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정은 당황스러워서 못 본 척했습니다. 혹시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건 아닐까? 수정은 혼자 생각해봤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님도 그런 상황이 부끄러우신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수정아. 괜찮아요, 아버님. 자연스러운 거예요. 수정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수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 수정은 자신의 생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수정은 시아버님을 돌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말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목욕을 시켜드릴 때마다 같은 반응이 나타났어요. 수정은 못 본 척하면서도 슬쩍 관찰하게 됐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의사는 완전 마비라고 했는데. 수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느 날 오후 시아버님을 전동 휠체어에서
소파로 옮겨드릴 때였습니다. 수정이 시아버님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일으키는 순간 또다시 그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수정도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몸이 수정에게 밀착되면서 전해지는 그 변화를 말이에요. 아이고, 미안하구나. 시아버님이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수정은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정은 시아버님을 옮겨드릴 때마다 그 반응을 의식하게 됐어요.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소파로 옮길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변화였거든요. 정말 신기하네. 수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하반신 마비라고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수정은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했어요. 검색 결과 척추 손상 환자도 때로는 이런 반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의 경우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수정은 점점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됐습니다. 시아버님을 씻겨드릴 때, 옷을 갈아입혀 드릴 때, 침대에 눕혀 드릴 때마다 말이에요. 혹시 느낄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님을 침대에 눕혀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정이 시아버님의 다리를 들어서 침대 위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시아버님이 작게 신음을 내셨어요. 아버님, 아프세요? 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시아버님은 당황한 듯 서둘러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수정은 그 신음이 단순히 아픈 소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뭔가 다른 종류의 소리였거든요. 그날 밤 수정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는 걸까?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단순한 의학적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수정 자신도 그 마음을 명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시아버님의 그런 반응들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님을 목욕시키던 중이었어요. 수정이 시아버님의 등을 씻겨 드리다가 실수로 손이 아래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님이 몸을 움찔하시는 걸 수정이 느꼈어요. 분명히 반응이 있었던 거죠. 아버님, 간지러우세요? 수정이 일부러 농담처럼 말해봤습니다. 응, 좀 그렇네. 시아버님도 어색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수정은 확신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분명히 느끼고 계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수정은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혹시 시아버님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여기부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야. 잘 봐봐. 그러나 시아버님은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셨어요. 하지만 수정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여자로 보시는 거죠. 시아버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몸은 이미 솔직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아버님을 남자로 보고 있어요. 그 순간 시아버님이 수정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놀랍도록 따뜻하고 힘이 있는 손이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시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주저하셨습니다. 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다르잖아요.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따뜻한 욕실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시아버님의 손이 수정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고마워, 수정아. 나를 남자로 봐줘서. 수정은 눈을 감고 그 따뜻한 손길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떨림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금기의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 이어졌어요. 수정은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래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수정이 시아버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달콤했어요. 욕실 밖에서는 아무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만의 세상이었어요. 그날 이후 수정과 시아버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정은 시아버님을 돌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고맙다. 시아버님이 수정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손길이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수정도 그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재우가 집에 있을 때는 조심스러웠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어요. 두 사람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우가 게임 컨벤션 출장을 간 사이였어요. 수정은 시아버님께 점심을 드리면서 일부러 가까이 앉았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수정이 숟가락을 건네면서 손이 살짝 닿았어요. 시아버님도 그 접촉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정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셨죠.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좋구나.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애틋했습니다. 수정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아버님과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식사를 마친 후 수정은 시아버님을 소파로 옮겨 드렸어요. 이제는 그 스킨십조차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을 안고 옮기는 동안 느껴지는 체온과 향기. 수정은 일부러 조금 더 오래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수정아, 시아버님이 수정의 귀에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숨결이 수정의 귓가를 스쳤을 때 전율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수정은 시아버님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시아버님도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서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님의 손이 수정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수정은 시아버님의 가슴에 기대어 앉았어요.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든든한 가슴이었습니다. 재우가 알면. 수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 멈출 수는 없잖아. 시아버님이 수정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재우가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수정은 황급히 시아버님에게서 떨어져 나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전히 홍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재우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일찍 왔네요. 수정이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우는 별로 관심도 없다는 듯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아버님과 수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슬아슬했던 순간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잠들지 못했어요.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시아버님의 따뜻한 체온과 포근한 품,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애틋한 눈빛까지. 다음날 아침 재우가 출근하고 나자 분위기는 또 달라졌어요. 수정과 시아버님은 어제의 일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수정아, 이리 와. 시아버님이 수정을 부르셨어요. 수정은 주저하지 않고 시아버님께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과감하게 시아버님의 무릎에 앉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수정이 시아버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 둘만 알면 되잖아. 시아버님이 수정을 꼭 안아주셨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기의 스릴과 함께 말이에요. 매일매일 재우가 없을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점점 더 대담해지는 스킨십과 애정 표현들. 하지만 동시에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그 아슬아슬함이 오히려 더 큰 흥미를 자아냈어요. 이런 게 사랑일까? 수정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의 감정이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시아버님과 함께 있을 때만 느끼는 특별한 떨림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 날이 다가왔습니다. 재우가 개발 스튜디오에서 반차를 내고 시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수정아, 같이 가자. 재우가 말했지만 수정은 핑계를 댔습니다. 집에서 디지털 작업하고 있을게요. 남자들끼리 다녀오세요.
사실은 의사 앞에서 어색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시아버님과 재우가 병원에 간 사이 수정은 집안일을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혹시 의사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2시간 후 재우와 시아버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재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어요. 어떠다고 하던가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재우는 시아버님을 방으로 모신 후 수정을 거실로 불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정아, 앉아. 재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수정은 가슴이 두둥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의사가 뭐라고 하던데? 재우가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다리는 여전히 마비가 맞대. 하지만 재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정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재우가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그쪽 신경은 많이 살아났다고 하더라. 재우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진정하라고요? 아버지가 제 아내를. 재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뭐요? 이런 일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우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수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수정아, 너도 뭔가 말해봐. 재우가 수정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수정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은 수정에게 악몽 같았습니다. 재우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한다. 수정은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여보, 말하지 마.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재우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소송 서류가 왔어요. 수정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재우는 위자료도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잘못한 쪽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수정은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시아버님과의 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사실상 불륜에 해당해서 위자료 받기 어려워요. 변호사도 난처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수정은 30년 살았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수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시아버님과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재우가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모셔갔거든요. 수정은 친정 어머니께 사정을 설명했지만 이해받지 못했어요. 어쩜 그런 일을. 결국 수정은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삶이었어요. 친구들도 수정을 피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시아버지랑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정은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쉽지 않았어요. 30년간 프리랜서 디지털 아티스트였지만 간병에 매달리면서 작업물을 만들지 못했고 특별한 기업 경력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수정은 원룸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한순간에 판단착오로 모든 걸 잃었구나. 시아버님에게서 느꼈던 그 따뜻함도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어요.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 수정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정한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관심과 애정을 받았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사회는 수정을 용서하지 않았고 모든 걸 잃게 만들었습니다. 수정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빈털터리가 된 55세의 여자로서 말이에요. 남편과의 공허함이 시아버지를 향한 금기된 사랑이 되어 버린 수정 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